최근에 주식시장 상승이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주가가 빠져서 거의 한 20% 정도 지수가 빠졌는데 최근에 금리가 인하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상승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CPI 지수 차트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또한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CPI 지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최근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솔린이랑 퓨어 오일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름을 넣다 보면 예전에는 한 1,500원 정도였다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여기 안 떨어지는 CPI 지수가 있는데 어페럴, 의류 쪽이랑 그리고 주거 쪽입니다. 의류비는 아직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월세 또한 아직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물가가 진짜 확실히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소비가 겨울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에 기온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이러한 게 어찌 보면 에너지 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식량 가격 또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가격 또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는 좀 후행성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거주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는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이 보는 CPI 그리고 PCE 소비자 지출이랑 소비자 물가는 확실히 꺾였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단은 되게 주가에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연준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바로 고용이죠. 고용은 최근에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20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엄청나게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고용이 좋으면 아직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충분하고 이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긴축 강도를 완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주가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사실 이 고용 쪽에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고용자 수 추이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풀타임이랑 파트타임 잡 수를 볼 수 있는데 보통 경기 침체가 올 때 파트타임 잡수의 수는 증가를 하고 정규직 풀타임 잡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파트타임 잡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풀타임 정규직자 수는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씩 이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용 측에서도 고용의 질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최근 들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수치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 쪽에서도 조금씩 안 좋은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시장의 뷰는 이 평균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 지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보는 두 가지 데이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고용 자체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금씩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이 보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최근에.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준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4.5%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두 차례 0.25% 올려서 거의 5%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연준의 자산 또한 지금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근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보는 뷰는 올해 11월, 12월 이때쯤에서야 5%였던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 중반에서 5%까지의 고금리 정책을 거의 1년 동안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초입의 단계에 있고 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이 차트는 운송량에 대한 운송비 지출 비율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글로벌 교역량도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세금을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조차 원래 이거는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떨어졌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떨어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또 완화되고 있는, 옆으로 개걸음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를 별로 안 좋게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리를 위해서 잡컷,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치킨 게임을 한다, 감산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업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그리고 가동률, 이 지표들 또한 최근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매 판매가 그러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공장 가동률도 줄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이 거의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들의 연체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사람들의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체율이 올라가겠죠. 은행들에 빌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들의 연체율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들의 대출 태도 또한 깐깐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은행들이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 수치는 올랐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올랐죠. 근데 지금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갚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들은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해주는 태도를 조금씩 깐깐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꺾였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런 관측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제 경기 자체는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지출 태도, 고용, 이런 거에 조금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 나오는 경기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것이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는 진짜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고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기 데이터가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닥터코프라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을 통해서 경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최근에 리오프닝,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면서인 것 같아요. 중국이 경기를 다시 일으키면서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이거에 대한 여파가 클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긍정적인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중국이 전 세계의 원재료를 다시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경기 사이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미시간대 심리지수 또한 조금씩 저점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사람들이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원달러 환율 또한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9%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좋은 뉴스는 앞으로 좋게 해석이 될 거고 안 좋은 뉴스는 안 좋게 해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요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가동률, 재고, 기업들의 이익, 대출 태도, 연체율,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보다는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보는 뷰가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